네, 안녕하세요. 그 망명 갤러리가 금요일 정오가 아닌 요번에 갑자기 호에 이렇게 외전으로 들어온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각자 대선을 한번 예측을 그냥 간단히 해보든가 아니면 뭐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한번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보게 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누가 될 것 같은가? 그리고 또 뭐 되어야 하는 이유라던가 뭐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누구 먼저 할까요? 일단 혹시 다들 지지하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준석 후보 지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 저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양당 정치를 되게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반발이 좀 센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 될 수 있다고? 예. 단일화를 한다면. 김문수랑 단일화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할 경우 저는 이제 좀 이제 그런 토론 이런 거 있고 저는 좀 실시간 여론조사를 좀 많이 확인하는 편인데 모른다 실제로 저는 이제 정치 이런 거 관심 많아서 항상 찾아보고 해서 느끼는 게 특히 선거는 생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 뭐요? 생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되게 이성과 논리로서 이제 이런 거를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치는 되게 그런 감정적이고 되게 좀 약간 무논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준석이 될 수 있다 충분히. 그걸 되길 희망하시고.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진짜 저 양당 정치 너무 그냥 혹시 희망하신 이유가 양당님 정치 외에 어떤 공약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공약도 공약인데 저 근데 사실 공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게 저는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친구나 이렇게 주변 사람 만날 때 자기는 뭐 어떤 정치 얘기하는 거 되게 꺼려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랑 이제 짱구님이 되게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이제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짱구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존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게 우리는 되게 누가 한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마치 그 후보의 모든 걸 다 오케이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준석 후보 되게 좀 약간 제가 생각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딱히 어떤 공약이 특별히 마음에 들다 이런 거는 굳이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그냥 반박이 아니라 궁금한 게 이제 그랬잖아. 방금 얘기한 게 자비님이 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후보의 모든 걸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그죠. 했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이 후보가 돼야만 하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저 일단 그러면 이거 양당 정치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제거해야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제가 지난 대선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가 그리고 이거 찍은 거를 저는 그냥 숨김없이 말하고 다녔다가 되게 좀 약간 그런 모르겠네 어떤 좀 문매까지 아닌데 좀 약간 질타를 받았어요. 실제로 옆에 계신 분이 좀 많이 하시긴 했는데 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네. 뭐라 그러지 이범남이라고 그러나 이찍남이 돼서 사실 저는 근데 아니 1번 찍을 수도 있고 2번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이재명 뭐 아까도 싫다고 했지만 이재명 된다고 해서 이재명 찍은 사람들이 그렇게 밉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이런 좀 건강한 정치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준석이 또 됐으면 좋겠다. 네, 짱구님은 뭐?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좀 입장이 명확한데요. 제가 이제 지지하는 후보는 권영국 후보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아니었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그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정말 무조건 권영국 후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앞서 있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쨌든 정권 교체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쨌든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권영국 후보가 이번에 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안 뽑으면 김문수가 할 텐데 정권 교체가 안 되니까라는 개념이고요. 이준석도 저는. 정권 교체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 대통령 절대 이번에 못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문수 아니면 이재명이라면 나는 일단은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정권 교체가 무조건 최우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되게 이재명 후보 되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반박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재명 까면은 되게 실드 많이 아니 이 치시잖아요. 사람은 이준석을 좋아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이준석이 낫다고 난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한 거 아니 뭐 이건 그럴 수 각자 있지. 의견 다를 수 있잖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이제 그쵸. 그거는 이제 1번. 음. 일단은 저는 권영국 씨 지지하고 뽑을 거고요. 제가 일단은 지지하고 뽑고자 하는 이유는 뭐 양당 정치나 뭐 정권 교체 뭐 좋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뽑을 수 있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표가 너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은 저도 일쪽으로 갔을 텐데 지금은 제가 충분히 권영국 후보를 뽑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공약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거에 있어서 진짜 한치의 의심도 없고 그리고 사실 이제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자격 논란에 대한 그런 여론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진실 공방을 떠나서 그렇게 뭔가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미 윤석열로 인해 많이 흔들렸는데 그 이후에 진짜 구설수가 많을 거예요. 또 뭐 탄핵하고 어쩌고 저는 일단 그 부분에 생각을 하기가 싫고요. 네, 굉장히 안정적인 후보시지만 저는 일단 지지하는 건 권영국 후보를 지지를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좀 불쌍하더라고요. 좀 진짜로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꼬였으면은 이런 생각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걸 하게 될까? 그래서 저는 뭐랄까 그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좀 그런 엄석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본인이 찐따잖아. 못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그런 너무 욕망이 들끓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깜냥은 안 되고 근데 할 수 있는 건 본부는 또 좀 해.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진짜 최전방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무기인 거야. 그래서 그걸로 좀 비벼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안 따라. 그냥 카리스마도 없고 너무너무 부족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그냥 이 대통령 지금 후보에 나온 거는 제가 그냥 좀 봐주고 있어요. 그냥 오죽 그냥 좀 뭔가 인정 못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 뭔가 이대남들을 이제 포퓰리즘을 정확히 그렇게 두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생각도 모르지만 저는 이준석이 이대남들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따로 있거나 일단은 그런 척하는 거야. 왜냐?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거든. 너무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나는 좀 여자도 한번 좀 만나보시고 성매매 이런 거 말고 좀 만나보시고 이준석 여자친구 있어요. 좀 정상적으로 오랜만에 여자친구 있어요. 성매매 논란 있었잖아요. 그거 무혐의로 끝났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이런 뭐 마음 힐링 캠프라던가 아니면 종교라도 좀 가져보시고 좀 뭔가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보셨으면 좋겠어. 나는 그분이 너무 불쌍해 진짜. 그거는 진짜 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저기 이대남들을 정말 이용하는 거죠. 그거 정말 이 사람이 진짜로 어떤 높은 자리에 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대남들 진짜 생각도 안 할 거야. 진짜 그런 사람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이준석 후보는 이제 어디를 가든 이제 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런 찐따들은 우리가 조금 측은한 마음을 그러니까 가져야 진짜 된다 측은해. 진짜 측은해.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꼬이게 살았으면 오죽 인정 못 받고 살았으면 이렇게 이런 어떤 뒤틀린 인간이 되나. 저는 뭐 굳이 뭐 깊게 반박할 생각은 없고 그냥 그렇게 왜 그렇게 나 이런 생각 처음 들었는데 진짜 이준석 안에서. 아니 이준석이 꼬였다. 꼬였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알았어. 이건 여기까지. 알겠어. 저도 뭐. 알겠어. 근데 열받는 게 있어 말을 해봐요. 열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열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자비님의 생각에는 그는 다르다. 되게 옳은 그렇지 말을 않다. 하는 사람인데 옳은 말을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딱 정리해 보죠. 네. 본인이 뭐 약간 누가 당선될 것 같다. 딱 예측쇼니까. 이재명이 당선되겠죠. 이재명이 되겠죠. 저는 조건부로 이준석이 될 거다. 근데 일단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준석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아직 안 해봤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실제로 그렇게 변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단일화조차도 일단 안 한다고 이준석이 확실하게 모습 봐갔는데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김문수로 단일화를 안 한다는 거죠. 본인은 완주하겠다. 그치 완주하겠다는데 이제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어쨌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김문수로 하는 건데 아닌데? 그렇게는 안 하는데? 진짜로? 근데 뭔가 보통 단일화 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쪽으로 하잖아. 근데 이게 단일화가 되게 예를 들면은 김문수로 단일화를 했을 때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이 김문수 쪽으로 가는 게 반이고 이재명으로 가는 게 반이에요. 그래서 근데 김문수 이준석에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 김문수를 지지하던 그 유권자들이 대부분이 이준석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그런 약간 그런 그 역학관계가 논리가 있어요. 있다. 네. 저는 사실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거의 약간 계열은 다르지만 허경영 후보랑 거의 좀 비슷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말을 얹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 너무 달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사기꾼을 여기서 얘기하는지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딱 이재명 딱 그런 이미지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근데 내가 열받는 건 이재명은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했잖아. 이준석은 뭘 했는데? 이준석 지금 이준석도 계속 정치인으로서 뭐 당대표도 했고 지금 국회의원 심지어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그네 퀴즈로 들어와가지고 당대표 하다가 쫓겨나고 동탄에서 저 엄마 찬스로 당선되고 동탄에서 어떻게 엄마 찬스 걔가 책임지고 뭘 했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무슨 역량을 보여줬다고 지금 이재명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무슨 역량을 보여줬다고 이재명이 사기꾼이 되죠? 이재명이 정치적 역량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사기꾼처럼 전 그리고 알았어요. 이거 알겠어.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권영국 후보 지지합니다. 이준석 파이팅 이렇게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저기 청취자분 중에 김문수 지지자가 있다면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권영국 후보가 뭐 저조한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향후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당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그런 거 되게 동의하는 게 좀 약간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양당 구조로 해서 한 명만 보통 그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제3정당이나 이런 좀 군소 정당 후보들한테 투표를 하는 거를 되게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약간 좀 안 좋은 말로 사표 죽은 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되게 반대하고 본인은 그리고 아마 세대 교체가 되긴 할 거예요. 어느 쪽인지는 이제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양당 구조의 폐해는 너무 동감하고요. 저 듣다 보니까 권영국 후보를 뽑을래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권영국 후보를 3등 만들어야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확히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이재명이나 준석이는 이제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저를 대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권영국 후보는 이제 소수자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뭐 지금 당장 소수자가 아닐지라도 정말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나를 대변해줄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시각이 넓은 분이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네. 이대로 마무리하시죠. 전 권영국 후보를 뽑겠습니다. 기호 5번입니다. 권영국을 3등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선택할 수 있어요. 다들 하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저희가 호회를 한번 해봤고요. 네, 요거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결과를 지켜봅시다. 그럼 대선 끝나고 봐요. 빠이. 감사합니다. 빠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내일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권리 꼭 놓치지 마세요.